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요즘 정말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쌀쌀합니다. 네. 저녁에 나갈 때는 사실 패딩을 좀 걸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쌀쌀한데 지금 그 콩레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아마 더 추워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 살림구다 엄지척 시간에는요, 가을을 맞아서 미리 준비해보는 겨울옷 보건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소식까지 전해드리다 보니까 날씨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이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바깥 날씨 어떤가요? 네, 우선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소보다 시정이 좋지 않은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지만 지금 전북, 남원 등 일부 남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난 현재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14도로 싸늘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5도, 광주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서울, 청주 25도, 전주, 광주 26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현재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로 여전히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며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는 서귀포 해상에 근접해지겠고요. 이후 토요일 밤사이 부산 앞바다를 통과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이 내륙과 가장 가까워지는 토요일이 고비가 되겠는데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해안 지역으로는 폭풍 해일 가능성도 있어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남부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에 제주와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에, 남해안과 경북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태풍의 위력만큼 강한 비바람이 동반됩니다. 우선 토요일까지 제주 많은 곳은 700mm 이상, 영동엔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 많은 곳도 400mm가 넘겠습니다. 그 외 서울을 포함한 중부는 50에서 최고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영동은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태풍 대비 철저히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드리는 무엇이든 Q&A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김장철이 다가오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배추나 무, 당근 같은 이 김장 재료값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먹거리 물가 폭등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제 김장철도 올해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역시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장 재료 중에 먼저 무부터 시작을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 가격 거의 2배 넘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2배요? 무 같은 경우에 지금 29kg, 거의 30kg 기준으로 평년에는 거의 8,000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가시면은 16,000원, 17,000원, 와. 18,000원. 그러니까 2배 정도니까 94% 어휴. 상승률, 거의 폭등을 한 그런 가격입니다. 엄청나네요. 야. 네. 예. 94%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작년에 2개 샀던 걸 올해는 하나밖에 못 산 그렇습니다. 이제 무가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당근인데 네. 당근 역시도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당근 가격 보면은 당근 역시도 거의 지금 10월 달에 6만 원대까지 좀 올랐거든요. 이게 평년에는 거의 뭐 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60% 넘게 오른 그런 모습이어서 와, 이게 무 당근에 벌써 우리 주부님들 굉장히 마음고생이 이제 심하시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출하량이 줄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기후가 안 좋아지고
뜨거운 여름, 거기에 가뭄, 다시 혹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작황들이 부진해지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도 그렇고요. 당근도 그렇고 공급량을 보면은 평소 대비 뭐 15%, 16% 이제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김장하면 또 뭐니 해도 배추를 빼놓을 배추죠. 수가 없는데 배추값은 어떤가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이 바로 이 배추 가격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김장의 핵심은 배추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배추 가격은 뭐 당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크게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올라도 한 5% 정도, 그러니까 거의 소폭 상승이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작년보다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10kg 기준으로는 6,000원 넘게 줬어야 되는데 네. 올해는 지금 나가 보시면 거의 10kg 정도 배추 5,000원대에서는 구입이 가능하셔서 이제 배추는 그나마 어느 정도 선방을 해서 네,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무, 배추만 있으면 김장 담는 건 아니죠. 그 양념 양념이 재료들이 필요한데 양념 재료들의 가격이 또 만만치 않게 올랐다라는 건데 양념 중에 핵심 이제 건고추 가격이 상당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건고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g당 기준으로 거의 60% 올라서 웬만하면 뭐 10,000원대 초반에서도 살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거의 13,000원, 16,000원. 올해는 거의 18,000원대까지 줘야 될 것 같아서 고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게 또 전체 김장 비용을 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양념의 이제 기본 건고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마늘, 또 대파 이런 네. 재료도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양념 삼총사 하면 예. 고추, 대파, 마늘을 마늘. 들 수가 있는데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뭐 고추 가격 60% 넘게 올랐고요. 대파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대파는 2배 넘게 오르는 정말 많이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또 마늘 가격은 좀 잡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무 가격이 상당히 폭등, 그다음에 당근도 한 60% 폭등, 그다음에 배추가 그나마 한 5% 소폭 안정이고요. 그리고 건고추 가격이 또 60% 넘게 폭등. 대파 역시도 상당하죠. 예, 1,600원대가 지금 4,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김장이 아니라 네. 금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아마 이거 방송 보시면서 그럼 올해 김치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나가 보시면은 웬만한 이 김치 제조업체들이 안 만듭니다. 홈쇼핑에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김치를 네. 지금 팔고 있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래저래 참 이게 당국도 고민이고 주부님들도 네, 네. 고민인데 네. 어느 정도 좀 아끼면서 이제 김장할 예, 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이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금융시장,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동결하는 것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이제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정부 사이드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도 한마디를 했었고 네, 네. 이제 지난주에 바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올려야 되지 않냐는 이제 이런 사인을 주고 있으면서 이제 예.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에서 2.25%. 반면에 우리의 금리는 연 1.5%. 네, 네. 만에 하나 연말까지 우리는 못 올리고 미국은 올리면 미국은 연 2.5%, 우리는 연 1.5%. 1%가 차이가 나네요. 미국 금리가 1%가 더 높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자 유출이라고 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여기에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저금리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사인들을 주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리 결정은 네.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데 네. 지금 한국은행의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가 좋을 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고용도 힘들죠. 네. 설비 투자는 거의 IMF 때문에 이제 감소를 하고 있죠. 게다가 물가 상승률도 그렇게 크게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그럼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인데 또 이렇게 하기에는 한국은행도 당혹스럽거든요. 네, 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오는 10월 18일 다 다음 주 목요일에 금리를 결정하는데 정말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
시장에 타격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여기에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 고스란히 부동산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8일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 지켜보시면서 네, 네. 금리 부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 이제 태국에 가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중소기업 제품들 뭐 한국형 홈쇼핑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1인 미디어 우리 뭐 굉장히 화랑 아닙니까? 이것도 뭐 태국에 가 있고 또 한류 열풍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동남아 국가들의 홈쇼핑 방송에서 이른바 완판에 도전한 연예인들. 지금 저희는 5개 팔렸어요. 한국형 홈쇼핑은 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트장과 다양한 촬영 방식 등을 그대로 도입한 홈쇼핑은 개국 3년 만에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ต้องใช้เป็นครีมใช่ไหมคะในการบำรุงอันนี้เนี่ย 태국에 진출한 한국 홈쇼핑 채널에서는 화장품이 가장 인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이 가장 큰 호응을 얻으면서 홈쇼핑 업체의 해외 진출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태국 홈쇼핑이 보여주던 운동기구라던가 그다음에 건강식품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요.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주방이라던가 생활, 코스메틱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워너원과 선미 등 인기 아이돌이 총출동한 한류 콘서트는 2시간 만에 입장권 2만 장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130만 원이 넘는 암표까지 등장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ดูมีความตั้งใจ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ที่สูงมากค่ะเวลาแบบว่าเขาตั้งใจแบบซ้อมเวลาแสดงเวลาแบบออกงานอีเวนต์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อเขาแบบเต็มที่กับทุกงานกันมากๆเลย 한류를 내세운 1인 방송도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 춤을 완벽히 따라추는 태국 유튜버는 구독자만 30만 명에 이릅니다. ก็หวังว่าในอนาคตนะผมจะสร้างให้ตัวเองเนี่ยเต้นเก่งขึ้นเรื่อยๆครับผมและให้ทุกคนเนี่ยมาดูกันเยอะๆจะได้เป็นแรงบันดาลใจและผมได้สร้าง YouTube ต่อไปครับผม 문화 사업에서 유통까지 동남아 한류 거점에서 한류 국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채널A 김지환입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살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개그우먼 이희경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살림 배우러 왔습니다. 이희경 씨 살림 잘하시잖아요. 아우 저 지금 결혼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네.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 A에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처음 배워가시면 나오셨어요. 좋겠네요. 네네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겨울 코트 벌써 검색하고 있고요. 네, 온수매트도 살까 말까 고민인데 네. 두 분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먼저 박지연 전문가는 어떠세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대나무 자리 같은 거 이미 집어넣고요. 이제 거실에다가 따뜻한 러그, 카페트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가습기 청소도 해놨습니다. 이희경 씨도 겨울 준비하시죠? 아니 요즘 추워가지고 어젯밤에 잠깐 나가는데 진짜 패딩을 입고 가야 되는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일단 월동 준비하면 뭐 먹는 거 든든히 먹어줘야 되지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좀 바꾸고 있어요. 여름 옷을 집어넣고 가을 겨울 옷을 이제 꺼내고 있는데 네. 세상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입었던 옷을 이렇게 꺼내보다 보니까 색이 변한 옷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니트는 늘어나 있고 그쵸. 이걸 핑계로 옷을 다시 사야 되는 건가 맞아요.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옷값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오늘의 주제는요. 확인하시죠. 월동 준비 첫걸음 겨울옷 완벽 복원법. 네, 정말 알고 싶은 정보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주실 겨울옷 복원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희경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겨울에 가장 많이 입게 되는 옷이 어떤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따뜻한 니트? 니트. 니트를 좀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니트. 아, 그래요. 근데 니트 같은 경우 걸어놓으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맞아요. 특히 이게 뭐 봄부터 가을까지 걸어놓으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이 늘어났겠어요. 네, 맞아요. 어깨 있는 부분만 네, 이렇게 뽕.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옷걸이에다가 잘못 걸어놓으면 어깨 있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보관을 잘못해도 늘어나고 니트는 참 따뜻하고 예뻐서 겨울철에 많이 입게 네, 되는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니트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나고 나면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살림은 느는 게 좋은데 니트는 주는 게 좋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 네, 늘어난 네. 니트를 오늘 완벽하게 복원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오. 집에 있는 이 물건 하나만 있으면 예. 늘어난 니트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가 있는데요. 네.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혹시 돈이 비쌀 드는 것 같아. 돈이 뭐 약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다 이걸 가지고 있고요. 네. 바로 무엇이냐면 단돈 500원에서 500원? 500원이요? 500원?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500원? 네. 500원. 요즘에 500원 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네. 네. 늘어난- 궁금할 때나 500원 줘야지. 정말 어머. 그런 네. 방법이 있다고요? 네, 늘어난 니트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방법 500원이면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이거 보여주시죠.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 이게 뭐야? 물풀이에요, 물풀. 물풀? 네, 문구용 풀입니다, 물풀. 어머머머머 신기해요. 아, 우리 저기 그냥 색종이 붙일 때 쓰는 그 우리 풀이요? 어린아이들 근데 물풀이 맞아요. 끈적끈적해서 달라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니트를 네. 하나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네. 네. 늘어난 니트를 네. 복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이게 니트거든요. 네. 네. 저희 흔히 입는 예쁜 니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저도 이런 네. 이거 혹시 제 옷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이제 비싼데? 안 맞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네. 손목 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진짜 많이 늘어나 네. 있어요. 잠깐만요. 못 믿겠어. 좀 더 제가 늘려놔야겠다. 네, 안 네. 되겠어. 좀만 더 왜냐면 우리 늘려주세요. 시청자분들이 네. 믿음을 딱 갖게 하려면은 네. 한쪽만 이렇게 늘어진 늘려주세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찢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걱정은 너무 심하게 늘려가지고 안 들어오는 네. 거 아니에요? 곽재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얼굴이 약간 그래도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 살짝 당황했어요. 제가 너무 늘려주셔서. 이게 생방 중에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 아니, 않고요. 나도 당황스럽네. 네. 갑자기 찢으려고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물풀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만 준비해 주시면 네. 되겠어요. 물풀은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좀 적당하게. 물풀을 물에다 풀어요? 네, 물풀을 물에다 풀어주시면 돼요. 어머.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넣어주시고요. 진짜 문방구에 살 수 있는 그 풀인 거예요, 그죠? 예, 색종이 붙이는 거. 네.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물은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야, 처음 보는 방법이에요, 정말. 물은 미지근한 물인가요? 네, 뭐 미지근한 물도 이거는- 되고요, 찬물도 되고. 네, 이거는 일단 보통 애들이 장난할 때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하지 마. 네. 어. 야, 이거 하지 마. 물 풀. 이거 저 종이 붙일 때 써야지. 거기다 왜 물을 왜 부어? 그거를 곽지연 전문가께서 하고 계시네요. 야. 근데 정말 살림하다 보면요, 네. 아이들 문구용으로 많이 쓰는 화장품 같은 거를 활용할 일들이 좀 그래요? 많더라고요. 이렇게 물풀을 물에다가 섞어서 네. 분무기에다가 네. 넣어주세요. 설마 그걸 뿌리나요, 그냥? 일단 여기까지는 너무 쉽다. 너무 정말. 쉽죠? 제가 알려드리는 살림 비법들은 다 이렇게 대부분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끝은 아니죠? 네.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고 또 하나 준비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스팀 다림이에요. 네. 스팀 아, 다리미. 스팀 다리미. 네, 아, 있는 네. 스팀 다리미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이제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 진짜 바로 저게 제가 너무 줄어들까? 죄송해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아까 너무 늘렸나 봐요. 괜찮아요. 네. 우선 늘어난 손목 부분에다가 니트에다가 아까 네. 전에 우리 물 만들어줬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접착력이 있으니까 네네. 붙을 뿌려주시면 것 돼요. 같기도 접착력이랑 하고. 저거랑 뭔 상관이지? 네네. 그리고 이제 소매 부분 말고 다른 부분 하실 때는 이렇게 키친타월을 한 장 깔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스팀 다리미 있죠. 네. 스팀. 오. 달고 나서. 이걸 니트에다 바로 대버리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그라들 텐데?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그 다리미를 직접 니트에다 대지 않고요. 스팀만 쐬주셔야 됩니다. 스팀만요? 네. 스팀만 살짝 띄운 쐬어주세요. 상황에서? 네네. 여기 약간 지금 떼어 있네요. 네.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다리미를 직접 대고 문지르면요. 안 네. 그래도 열 때문에 조금 부드러워진 니트가 네. 이게 힘을 가해서 다리미가 문질러지면 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요한 잘못하면 니트 올이 타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네, 수도 이게 있겠다. 눌러붙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스팀만 쐬주시는데 네. 이렇게 한동안 쐬주시면 되겠어요. 네. 어머머, 근데 진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원리죠, 일단? 이게 무엇보다도 열이잖아요. 열로 이렇게 가해주면 네. 얘네들이 이렇게 섬유들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물풀을 뿌려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풀을 또 물풀이 무슨 고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왜 우리 헤어스프레이처럼. 네. 네네.
그러니까 스팀을 그냥 쐬주시면 좀 줄어들었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풀로 거의 고정을 시켜주니까. 줄어든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죠. 그럼 물풀 대신에 본드는 어때? 이럴 텐데. 본드는 안 되겠죠. 본드는 제가 안 써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네, 그럼 확실히 여기 한번 보세요. 어머머, 근데 진짜 여기가 쭉 조금만 봐주세요. 지금 여기랑 위쪽으로 이미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만 지금 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줄어들어서 줄었습니다. 그 라인 자체가 달라졌죠, 지금. 네, 지금 여기 앞에만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이거를 시간 관계상 저희는 좀 짧게 스팀을 쐬줬는데 좀 더 길게 오랫동안 쐬주면요 훨씬 더 확 줄어드는 효과 보실 수 있고요. 위아래도 줄어들고 늘어났던 옆쪽으로도 좀 줄어들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 소매 부분이 늘어나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 목 부분도 니트는 목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 니트 치마도 겨울철에 많이 입으시잖아요. 맞아. 치마 단 부분도 그렇고 저는 정말 많이 활용할 때가 이제 니트를 옷걸이에다 걸어놓으면 이 옷걸이 자국이 어깨뽕. 예, 이렇게 나거든요. 네. 신랑이 그거 진짜 싫어해요. 네. 그럴 때는 맞아요. 물풀 살짝 뿌려주고 스팀으로 해주면 싹 출근하기 전에 싹 없어집니다. 자국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풀과 물과 그리고 또 스팀 다리미로 한번 뿌려주시면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팀 다리미를 직접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팀을 약간 띄어서 물풀로 이렇게 해서 뿌리고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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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선생님 대단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에 니트 원피스 굉장히 많이 입는데 이게 원래는 미니스커트였는데 입다 보면 무릎까지 내려와요. 맞아. 어떤 건지 아시죠? 그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면 여기 넥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V넥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자, 이런 부분을 물풀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00원으로 늘어난 니트를 살려주는 비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없어요? 네, 없답니다. 이게 워낙 쉬워서. 묘미죠, 뭐. 워낙 쉬워서. 물풀을 저희가 활용했고요. 네, 워낙 쉬워서 없다는 거네요. 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겨울옷을 복원할까요? 겨울옷 많이 입으신 거, 겉옷으로 가장 많이 입으시는 거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패딩. 패딩 여기 있잖아요. 패딩? 거기 앞에. 이거 문제야, 이거. 패딩 있습니다. 이거 특히나 우리가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는요, 홈쇼핑에서 이거 쫙 줄이는 압축하잖아요. 압축. 그렇죠. 비닐팩에다가 팔잖아요. 넣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공간은 주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이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빳빳한 채로. 네, 이대로 있어요. 이게 너무 부풀어 나야 얇아져 되는데. 있잖아요.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기능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층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줄어들어 있으니까. 근데 패딩 점퍼 진짜 많이 입으시는데 혹시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기세요? 아니면은 물빨래 하세요? 패딩은 보통 드라이클리닝 하지 않나요?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 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비싸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 왠지 선생님 손에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패딩 점퍼는 물빨래 하셔야 돼요. 아마 세탁소에 맡겨도 세탁소에서도 물빨래 해주실 거예요.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근데 이 보온성이요. 물빨래를 하고 나면 이제 보온성을 100으로 봤을 때 물빨래는 99.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은 88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깃털도 우리 머리카락처럼 어느 정도의 유분기, 기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름으로 그 드라이 클리닝을 해버리면 그 기름기가 없어지면 유분기가 없어지면서 깃털끼리의 손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물빨래. 몰랐네. 네, 중성 세제를 가지고 물빨래, 미지근한 물로 물빨래. 비싼 거는 무조건 드라이클리닝 하는 줄 알았죠. 저도 패딩은 비싸잖아요, 좀. 네, 그렇죠. 아니에요. 아마 세탁소에서도 그렇게 물빨래를 아마 해주실 거고 완벽하게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복원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복원돼야 되는데 이미 선생님 이렇게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방금 이제 실내가 생겨가지고 좀 더 눌러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실내가 좀 생겨서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갑자기 씨름을 하시네. 네. 뭐 이제 정말 이제 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줄었거든요. 이렇게 팍 숨이 죽어버린 이 우리 패딩 점퍼 이제 보온력을 2배로 늘려주고 다시 숨을 확 살아나게 늘려주는 방법. 비밀 병기가 있는데요. 이거 활용하셔야 돼요. 아까는 물풀이었거든요. 이것도 집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죽어있는, 숨이 죽은 배추처럼 절여져 있는 패딩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비법. 공개합니다. 비법은
짜잔. 뭐야? 이게 뭐야? 식초예요. 식초. 술인가? 네. 식초래요. 냄새가 나는 거 같지 않으세요? 끓인 근데, 식초. 근데 끓인 한번 끓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식초를 끓이면은 네. 냄새가 독하지 않나요? 네, 그렇지 심하게 않습니다. 올라오잖아요. 일단은 뿌릴 때는 냄새가 좀 나죠. 근데 식초가 좋은 게 냄새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아, 그래요? 정말 그냥 아마 입고 다니시면 식초 냄새 전혀 못 맡으실 거고요. 또 식초를 이렇게 뿌려주는 이유는 깃털과 그리고 또 보온성, 그 방수 기능을 좀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번 끓여놨기 때문에 또 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복원되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식초의 산성 성분이 여러모로 효과가 있고 네. 또 세균까지 잡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러네. 세균까지 잡아주네. 네네네. 생각해 보니까. 네. 자, 그럼 그럼 식초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끓인 거죠, 식초로 이제?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활용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식초를 어느 정도 끓여야 뜨거워요. 됩니까? 근데 너무 많이 끓이면 또 냄새가 싹 달아나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너무 팔팔 끓여주시면 집에 있는 식초 아무거나? 네, 집에 있는 뭐 사과 식초, 무슨 뭐 이런 두배 그냥 일반 식초? 뭐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지금 만져보니까 양도 식초도 약간 괜찮고요. 따뜻한 유자차. 딱 그 정도. 마셔봐요, 유자차인지. 아, 식초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식초 원액만 준자에 넣고 끓이면 되는 거죠? 아니요. 원액에다가 네. 물을 섞어주세요. 아, 물을 살짝 섞어야 돼요, 이것도? 네. 이게 물을 살짝 건가요? 섞어주세요. 네, 여기다가 어느 정도나 비율은? 만약에 그냥 조금만 뿌려주실 거면 물 없이 그냥 식초를 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조금 넉넉히 뭐 해줄 옷이 많다 싶으실 때는 물을 희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숨이 확 죽은 패딩이에요. 네. 식초를 그냥 전체적으로 뿌려요? 네네. 야, 그냥 오늘은 그냥 다 뿌리면 뿌립니다. 되네.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혹시 네. 이 세 분 중에서 예. 네.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네. 뭔가 뭐 쌓여 있는 게 많거나 이런 분이 계실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경 씨를 추천합니다. 아니, 아까 인사 깜짝 나눴는데 놀랐네요. 요즘에 사는 게 많이 힘들다. 아내가 보고 있어요. 이경 씨를 추천합니다. 네, 이경 씨. 네, 이경 씨에게 그럼 제가 오늘 힘들어 보죠. 뭐. 네,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네. 일을 상상하시면서 네. 그 집에 계신 누군가를 남편을 생각해, 생각하셔도 남편. 괜찮습니다. 마구 두들겨주세요. 세상에. 혹시 몽둥이로 해도 되나요? 야, 네, 몽둥이? 몽둥이 되고요. 좋다. 저는 집에서 뭘 다듬이, 하냐면요. 다듬이 몽둥이. 그 집에 세탁소용 옷걸이 있잖아요. 아. 옷걸이로도 많이 두들겨주거든요. 어머, 세상에. 생각하면서 마구 두들겨주세요. 없으면 페트병으로. 네. 여보, 아니 그냥 피곤하시죠? 아니 나는 이거 그냥 마사지라고 생각할래요. 어머 세상에 이거 스트레스 풀린다. 네네네. 그렇게 두들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네, 효과가 이렇게 하면 있을까요? 아무래도 깃털과 깃털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잖아요. 네. 공기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요. 다시 복원력이 그 숨이 다시 살아납니다. 식초 역할은 그래서- 뭐예요? 그럼 때리는 데 있어요? 네, 식초 아까 말씀드린 이거 혹시 대로요. 네, 곤장 때릴 때 물 붓고 때리면 더 잘 달라붙거든요, 곤장이 예전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은 아니죠? 네네. 뜨거운 열기와 식초를 가지고 식초는 그 깃털 사이의 공간층 그럼 흡수가 되는 거예요? 네네. 패딩 안쪽으로? 그렇게 해주거든요. 안쪽으로 식초를 살짝 뿌려주셔도 되고요. 안쪽으로? 네네. 지금은 겉에만 뿌려줬는데 안쪽으로 더 뿌려주셔도 안쪽 겉으로 다 뿌린 다음에 두드리면 되는군요. 네네. 와. 야, 나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보세요 한번. 정말 야. 저 이렇게 오. 생방송에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여러분 오, 보이세요? 신기하다, 진짜. 아까 전에는 쫙 눌러졌는데. 이 가슴 부분에 들어있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네. 지금 볼륨이 볼륨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아니, 고기가 진짜 볼록? 가슴 근육이 생겼네요. 그쵸? 갑바가. 와. 아까 전에는 이게 이렇게 눌려져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일단 끓인 식초를 한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들겨주는 거 굉장히 신기하네. 좋거든요. 어느 정도 두드려야 됩니까? 혹시 볼륨이 생길 때까지? 네, 스트레스가 다 풀릴 때까지 두들겨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세탁기에서 탈수 기능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네. 이 주머니에다가 테니스공 같은 거 좀 넣어주시고요. 아, 탈수할 때는? 네, 탈수할 때 넣어주시고 그냥 세탁기에다가 탈수로 돌려주시면 계속 네. 두들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딩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럴 때도 패딩을 물빨래 한다고 했잖아요. 예. 물빨래하고 마지막 헹굼해서 좀 따뜻한 식초를 살짝 뿌려준다면 건조시키기 전에. 네, 보실 수 있을 건조기에다 거예요. 우리가 돌리잖아요. 네, 그 전에 건조기에다가. 네. 그러면 여기다 식초를 좀 뿌리거나 해가지고 네네. 건조기를 돌리면 낫다. 건조기에다가 돌릴 때도요. 뭐 테니스 공이나 이런 걸 함께 넣어서 돌리면은 더 효과를. 근데 요즘에 우리가 물 세탁을 잘못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털들이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필 수가 네,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디만 쏠리면 이렇게 네. 우리가 만져가지고 털을 좀 이렇게 밀어주세요. 네. 어느 부분에도 밀어주고 다시 더, 뿌리고 네, 더 많이 없어진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뿌려주고 더 많이 두들겨주고 비벼주잖아요. 그러면은 패딩 점퍼가 많이 살아납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고기 찍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머 네네.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네요, 네. 선생님. 그리고 안쪽에다가 이제 패딩 점퍼 입다 보면 그 깃털도 많이 빠지잖아요. 네. 깃털 빠질 때는 그 안에다가 투명 매니큐어를 살짝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니트 빠지는 곳에? 입고, 네, 니트 입고 다시 패딩 입었을 때 깃털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패딩 좀 오래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제가 닭이나 오리가 돼 있잖아요. 털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맞아요. 이거 달면 나오니까. 끼도 쉽지가 않아. 사실. 그렇죠. 그리고 양도 줄고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 사실. 등 쪽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 경우에 거기다가 네. 투명 네, 매니큐어를. 조금씩 그것도 발라주시면 방법이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확 줄어 있었던, 물려 있었던 패딩을 복원하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 이것도 너무 쉬워서 오늘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보건법은 기억만 잘하면 뭔가요? 될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은요. 우리가 또 겨울에 이제 신발로 많이 신어요. 네, 근데 네. 발목부터 우리 무릎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롱부츠 많이 신으시죠. 여기 있습니다. 예. 부츠. 네. 예. 제 안에도 롱부츠만 한 5-6개 되더라고요. 재질에 따라서. 모양에 우리의 따라서. 맞아요, 파션이에요. 맞아요. 패션이에요. 겨울 패션하면 또 예. 롱부츠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 보면 이게 주름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예. 왜냐면 물론 롱부츠는 보관하기가 예. 쉽지가 않거든요. 네. 서부의 무업자 이런 사람들은 주름이 좀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새 부츠를 신는 것처럼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게 멋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츠를 네, 저도 네, 네. 이 정도 길이의 부츠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안 들어가니까 신발장에 이렇게 반을 맞아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다 보니까 네. 여기가 제가 얼마 전에 꺼냈거든요. 예. 안 펴져요. 아, 그냥 이대로 있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를 폈더니 여기가 접혀 있어요. 선생님 이것도 가능하다는 네네네. 얘기예요? 아마 깊게 이렇게 패인 주름. 네, 이렇게 주름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이거는 뭐 가죽 부츠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이렇게 잘못 보관해 놓은 가죽 가방 같은 거. 네네. 가방에도 주름이 꽤 있을 네, 거거든요. 네. 이것도 아주 집에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집에 있는 걸 활용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주름을 또 싹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법이 있겠죠? 네, 예, 아까 그 방법이 비법이 있어요. 하나씩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물풀이었어요, 니트는. 그렇죠. 두 이것도 번째는 끓인 식초였습니다. 네네. 예, 다 리을 끓이는 히읗 거죠. 끓인 식초였고요. 자, 세 번째 주름이가 있는 부츠. 네. 요거는 뭘로 복원시킬 수 있을까요? 그 재료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짜잔. 뭐야 이거? 또 식초예요? 이것도 뭐야?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네. 우리 추석 명절 이제 지나서 오일. 선물 세트로 많이 받으셨죠? 네. 이건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네. 저 다이어트 한다고 올리브 오일만 집에 있어요. 근데 다 안 드신 거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이 많아요. 있지 않아요? 네, 많아요. 그거 여기다가 활용하시면 아주 좋죠. 근데 이 올리브 오일로 주름을 지운다고 하니까 언뜻 의아한데요. 그냥 네. 이것도 아까 스프레이처럼 뿌린 다음에 문질러라. 그런 건 아니죠. 맛만 날 것 같은데요. 더 단순합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단순해요. 뭐 기름을 물에 풀어줄 일도 없고요. 기름을 그냥 주름 부분에다가 발라주고 거기다가 열만 가해주면 되는데요. 네. 오늘 열을 가해줄 때는 드라이어를 활용할 거예요. 이번에는 네, 오늘은 스팀 다리미가 아닌 네, 드라이어. 그래서 드라이어를 네, 가지고 이렇게 오셨구나.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열을 쬐는 모든 가정기구가 다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풀 아이들 있는 집에는 다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식초도 식초 다 있죠. 가지고 계시죠. 예, 예. 네. 기름 당연히 있죠. 올리브 오일 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리브 오일만 됩니까? 아니에요. 올리브 오일 포도씨유,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말씀해주신 거 다 돼요. 다 돼요? 되는데요. 유유유는 다 돼요? 유유는 되지만 아. 참기름, 들기름 그것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건 일단 걸을 그거는 때마다 조금-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집에 있는 기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자, 뭐- 그거 이희경 씨. 네. 네. 이건 그냥 합니까? 이거는 이미 약간 여기 주름이 많이 정말 이거 작년 건가 봐요. 많이 주름이 가 있어요, 이미. 그러네요. 쪽에 깊게 패였다. 네, 그렇죠. 이게 사랑으로 따지면은 네. 미간 주름이네. 그렇죠. 미간 주름. 그 정도로 항상 신경 깊게 패여 쓰고 있어요. 깊게 패이잖아요. 네. 한 2년 전부터 고생을 많이 한 신발 같아요. 네. 이 누구 거지?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고생을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 기름 잠깐만 앞으로 네, 주시면요. 선생님. 네. 올리브유. 감사합니다. 붓이네, 붓. 네네. 네. 오늘은 한 여기 부분 봐주세요. 어디를 해볼까요? 네, 여기 뭐 이런 데도 주름이 많거든요. 네.
그냥 발라주세요. 괜찮아요. 발라도요. 네. 나중에 닦아주면 되니까 네. 그냥 충분히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네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발라주셔도 광나는 되고요. 효과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세척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나중에 닦아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열로 줍니다. 네. 하지만 뭐 너무 또 지나치게 뜨거운 열로 가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형이 되나요? 네, 변형되고 딱딱하게 굳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강중약 중에 한 중 정도로 하면 될까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려요. 다행이네요. 제가 드라이어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강중약 중에 중으로 하면 괜찮습니까? 중 좋습니다. 중입니다. 중. 네. 주름 묻은 부분은 그럼 이게 왜 그 드라이어에 보면은 찬바람이 나오는 기능이 또 있잖아요. 찬바람 안 그 되죠. 찬바람은 안 되고 따뜻한 바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지만 너무 가까이 오랫동안 대진 마시고요. 한 어느 정도만. 자, 이거는 또 어떤 효과 때문에 주름이 펴지는 걸까요? 혹시 기름을 뿌리고 그 위에 열을 가하면 그 기름이 지가 가죽인지 알고 가죽 주름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네, 스며들어요. 네, 스며들어서 더 이렇게 그리고 또 드라이어 때문에 열기를 가해줘서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럽게 가죽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상태로 나 소름 돋았어. 어머, 진짜. 여기 부분은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려면요.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 주셔야 돼요. 저희 아직 시간 있습니다. 네네. 어머.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잔주름은 잔주름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러네요. 와. 이렇게 닦아내면서 기름을 안쪽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럼 지가 들어가서 그 틈새를 메우면서 그 가죽을 좀 피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손을 안에다가 넣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살짝 제가 펴주고 있거든요. 네, 펴주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잔주름 있던 건 싹 없어졌고요. 여기는 비교 좀 해줘봐요, 두 개를. 아까 투자해주시면 돼요. 자, 두 개. 어머머머머머머머. 여기 부분 잔주름 아까 이런 자잘한 그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주름들은 이제 곽지연 전문가께서 닦아주시는 지금 부츠고. 이 부분을 주로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펴주시면 더 비교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희경 씨가 들고 있는 게 아까 상태였어요. 처음에 비포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정말 할만하거든요. 아니 거기다가 하거든요. 색깔도 지금 기름칠을 하니까 그러니까 방금 산 것 같아요. 번지르르한 게 우리 사람도 얼굴 기름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유분기가. 그럼요. 마치 왜 그 피부 관리 받은 피부 관리 받은 것처럼 이게 좀 맨들맨들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보관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롱 부츠나 부츠들은요. 접어서 보관하지 마시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끼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집에 뭐 페트병이나 아니면 맥주병 같은 거 있죠. 그거 넣어두면 되겠네. 거 그냥 이렇게 껴 넣어주세요. 긴 만큼 그 형태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다리에 신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페트병을 넣어주면 그 형태가 좀 유지가 되겠네요. 사실 가죽 부츠 같은 경우는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기껏해서 샀는데 이게 주름이 지면은 안에 먼지도 끼고 금방 변색도 되더라고요. 올리브유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검정색이나 짙은 색의 부츠는 올리브 오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조금 밝은색 부츠들도 있어요, 여성분들. 뭐 흰색 부츠도 많이 신으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식용유, 콩기름 같은 거 사용해 주시고요. 조금 옅은 색이다 그러면은 그 우리 까놀라유나 포도씨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보관할 때 신문지나 아까 그 페트병을 넣어서 세우더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관할 때 이제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먼 얘기기도 하지만 기름칠을 해서 그냥 놔둬도 되나요? 혹시? 그러면 네, 해도 되죠. 원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기름칠하는 거예요? 근데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기름칠만 해놓으면 쩍내가 나겠죠. 네네.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잘 닦아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기름도 괜찮고요. 집에 있는 우리 콜드크림, 그냥 크림 있죠. 유분기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피부와 맞아요. 그걸로 관리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네. 가죽도 피부니까. 그러니까요. 동물 피부잖아요. 이 정도면 많이 펴지지 않았어요? 네네네. 아우 오늘 이 정도면 뭐 바로 신고 나가도 되겠네요. 훌륭해. 존경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제가 보관해봤거든요. 늘어난 니트, 그다음에 숨이 죽은 패딩, 마지막에 가죽 부츠까지 해봤는데 희경 씨 오늘 처음 출연하셔가지고 지금 살림법을 배워보셨는데 3가지 중에 뭐가 제일 놀라웠어요? 1, 2, 3번 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고 저는 오늘 출연료를 안 받아가도 될 정도로 오늘 지금 너무 지금
너무 발자 정보를 말을 잘못 뱉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에 상응할 정도 편집도 안 돼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녹화가 아니라 편집이 안 돼.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 오늘 정말 너무 유용한 정보를 배워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처음 뵀지만 자주 또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곽지연 전문가 그리고 개그우먼 이희경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짧은 가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되면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고 실제로 많이들 나가시는데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가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네, 맛과 멋과 흥이 가득한 가을 축제 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문화의 달 10월답게 전국 각지에서 문화 행사가 가득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발 앞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이 가을을 만끽할 한 문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새파란 하늘이 반겨주던 9월의 마지막 날. 올림픽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남녀노소 세대 불문, 공원을 가득 채운 돗자리 부대들. 도대체 무슨 일로 모이신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하자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애들이 신나니까 저희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표 오늘 출연하는 출연진들의 시간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홀가분 놀이터에 마련된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 굉장히 재밌습니다. 벌써 5회째를 맞이했다는 이번 축제. 드넓은 잔디밭에서 휴식을 즐기고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야외에서 즐기는 놀이에 꼬마 숙녀의 기분도 업. 재민아 재밌었어요? 맞은 디자인의 키즈 용품들이 재밌었어. 에이 부끄럽게. 대형젠가 저도 한번 도전했는데요. 잘한다. 상대는 어마무시한 실력의 꼬마 신사. 차근차근 신중하게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바로 저의 승리. 싸우는과 부채질가 하나는 재밌어. 대형젠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과 두더지 잡기, 하트 스티커까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축제를 즐기는 건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어르신도 기분 좋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꾸 이 온 기념으로 하래. 내 생전 처음이에요. 3대 모두가 함께하는 가을 소풍.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두루마로 가려고 했는데 분위기 좋아서 지금 여기 계속 써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온몸으로 직접 축제를 즐기다 보면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참을 뛰어놀았더니 굉장히 배가 고픈데요. 이 금강산도 식구가게 나고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죠? 냄새를 쫓아간 곳엔 다양한 먹거리들이 즐비했는데요.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맛있겠죠? 잔디밭에 앉아서 노래를 들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속 푸는 것 같아요. 먹을 것으로도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번엔 눈호강하러 가볼까요? 총 170여 셀러가 참여했다는 프리마켓을 구경해봤는데요. 제가 주목한 건 업사이클링 제품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생두를 수입할 때 담겨져 왔었던 그런 자루를 산지 스토리를 담아서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과 버려지는 물건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해진 마음으로 돌아선 그때 눈에 띈 곳이 있었으니 어른들이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 부스. 최근에 캐피탈사, 은행사, 카드사 여러 금융사에서 다양한 자동차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간 수수료 없이 고객이 직접 해서 더 저렴한 다이렉트 자동차 금융이 출시돼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가을 나들이철, 우리 가족의 두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 자세히 알아봐야 더 똑소리 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축제도 즐기고 알찬 정보까지 알아가니 이거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포토존에서 추억 남기기까지 알차다 알차. 독보적인 싱어송라이터 아이유 씨를 모십니다. 축제를 한층 더 빛낼 공연까지 놓칠 게 하나 없네요. 감미로운 목소리에 흥이 나는 축제 현장.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 찬 문화 현장. 저와 함께 즐거우셨나요? 올 가을에는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저와 같이 밖으로 나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을 나들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겨보세요. 가을맞이 여행으로 기분 전환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가을맞이 대청소로 실내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집뿐만 아니라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도 청소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특별한 세차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한국. 한국인들은 미세먼지에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넘어 예민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만큼 심각한 자동차 먼지. 자동차의 효과적인 세차법을 소개합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아이의 목 상태 때문에 차 안의 먼지가 신경 쓰인다는 주부. 요새 저희 아이가 자꾸 목이 아프다고 해요. 차 안에 공기가 좀 먼지 때문에 아이가 계속 목이 아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차를 좀 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는 세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때문에 친환경 세제를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주부 사례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간 세차장. 플라스틱 부분에 이제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클리닝 위주로 이 때를 벗겨드리고 카시트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살균 소독 및 냄새 제거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뭔가요? 에어컨 쪽에서 이제 곰팡이로 인한 냄새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그리고 천장에서 지금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 안 곳곳 먼지 확인 중인 직원. 여기도 냄새를 맡으시네? 네, 이제 아이들이 많이 앉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냄새나 땀 냄새 그리고 이제 먹을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물질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차 전 먼지 농도를 살펴볼까요? 차 검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스팀 세차 시작. 스팀 세차는 눈에 안 보이는 먼지까지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하다는데요. 거기다가 친환경 세제까지 사용합니다. 지금 집으신 건 뭐죠? 친환경 이제 클리너고 이제 멀티 클리너라고도 하는데 이제 실내에 찌든 때를 이제 빼주는 효과의 이제 친환경 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개발은 물론이고 전문기관에서 검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손 닿는 곳은 이렇게 아이에게도 걱정 없는 친환경 세제를 뿌린 후 깨끗한 물걸레로 닦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친환경 세제로 이 문짝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손자국을 지워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핸들에 난 손자국까지 세심한 것으로 신경 씁니다. 그야말로 정성이죠? 가죽은 친환경 세제를 뿌린 후 걸레로 세척. 매트와 아기 카시트는 밖으로 꺼내어 스팀 세차를 해줍니다. 친환경 스팀 세차 완료! 이제 깨끗해진 차 안을 한번 볼까요? 눈에 띄게 달라졌죠? 한 자릿수의 수치 대단하네요. 만족하나요? 이제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 이제 스팀 세차만 이용할 계획입니다. 세차장으로 들어오는 차 한 대. 평소에 차량 관리를 자주 한다는 한 남자. 바쁜 일정으로 오랜만에 세차장을 찾아왔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차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뭐 하려고 왔어요? 이거 스팀 세차요. 상황에 맞는 세척법을 사용하기 위해 오염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차 전 높게 나온 먼지 수치. 스트레치 있고 오염물이 조금 있어서 안에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잠깐 기다리시면 작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 세차장의 특징은요. 세차장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서 세차를 하는 동안 고객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세차도 하고 개인적인 할 일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죠?
다른 세차장에서는 세차를 하는 동안 기다리는 곳이 없어 불편했는데 이곳에서는 세차하는 동안에 기다릴 곳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팀 세차의 원리는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에 때를 불려서 때를 미는 것과 같은데요. 60, 70도의 스팀을 이용해 찌든 때를 제거해서 마치 세차와 같은 상태의 차가 된다고 합니다. 스팀 세차라고 하면 스크래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존의 잘못된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스크래치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클레이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레이바가 뭐예요? 철분 및 타르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장면이 까칠까칠하거나 이 타르가 많이 붙었을 때 이제 클레이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확 달라진 모습이죠.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먼지 측정을 해볼까요? 먼지 수치도 눈에 띄게 달라졌네요. 기분 좋죠. 제 차가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제가 카페를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다른 거를 좀 한번 해볼까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세차를 하러 갔는데 혼자서 세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심히 보다가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4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괜찮게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여름은 숨막히는 폭염과 태풍, 폭우, 미세먼지 등으로 답답하고 찝찝했는데요. 미세먼지만큼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먼지 꿀팁 세차법으로 먼지 걱정 없는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김지환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뀐 도로교통법 모르면 나만 손해겠죠.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모르고 범칙금을 내는 일도 없을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을지 오늘도 판넬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입니다. 네, 먼저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낮네요. 양호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우리나라의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이 88.5%, 그리고 뒷좌석이 30.2%로 다른 OECD 회원 국가들의 전반적인 수치보다는 그리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확실히 뒷좌석은 현저하게 떨어지네요. 그래도 요즘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안전띠를 매는데 뒤에 앉은 사람들은 거의 안 맨다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리고 그전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만 이제 전좌석 착용을 했었고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앞좌석 운전자나 동승자만 해당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띠 착용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17개월 된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아이들은 지금 카시트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13세 미만 어린이와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3만 원이 아닌 2배인 6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똑같이 간주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SNS상에서 설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타거나 뭐 할 때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되냐. 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카시트가 뭐 무게도 무게고 크기도 크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택시나 시내버스에 무조건 착용을 이렇게 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전이 좀 벌어졌는데요. 경찰도 이 여론이 이제 악화되자 그러면 이제 카시트 적용 의무화에 대한 거는 조금 단속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할 때도 궁금한데 택시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가 있지만 그 다른 경우에는 잘 없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 탑승객 역시 안전띠를 매셔야 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셔야 하는데요. 이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어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사실 일일이 단속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띠가 비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한 걸 얘기하셨는데 네. 택시 타다 보면 저도 택시 운전기사께서 안전띠 매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택시도 이제는 안전띠를 안 매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택시 기사들께서 안전띠를 매세요라고 해도 손님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안 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강제로 할 수가 없죠.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에는 탑승자가 책임이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를 꼭 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는 자전거 안전규제 강화입니다. 요즘에 맞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도로에도 많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안전규정도 함께 강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강에서 본 적이 있는데 대낮에 얼굴이 시뻘개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자전거도 사실 바퀴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주를 하게 되면 더 위험하잖아요. 비틀거리기도 하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막 전봇대가 부딪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참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실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 같은 경우에는 면허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만 부과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건 뭐 워낙 기본적인 거겠지만 안전모는 어떤가요, 자전거? 네. 안전모 같은 경우에도 이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같이 탄 분들에게도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네, 일반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전모를 쓰셔야 하는데요. 이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이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은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이런 그 도로교통법 개정된 사항들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범칙금을 안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사지 미끄럼 방지 조치입니다. 네, 맞아요. 경사지에 세워놓은 이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보행자를 덮치게 되는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트럭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풀려가지고 행인을 뒤로 가다가 또 밀려가지고 행인을 치인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불과 한 2, 3일 전에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안전 의무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핸드 브레이크를 채우셔야 하는데요. 핸드 브레이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바퀴에 고인목을 받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앞바퀴를 좀 이렇게 돌려놓으면 미끄러질 때 바퀴가 이제 방향성이 다르니까 걸리겠죠.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밑에다가 고인목, 또 벽돌이나 돌 이런 거를 좀 받쳐야지 밀리는 걸 방지하고요. 지금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그러면 이제 밀릴 때 바퀴가 방향이 달라 있으니까 밀림이 좀 덜하겠죠. 자, 이런 부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겠죠? 네, 이 경우에는 범칙금이 있습니다. 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이 주차장이라든지 뭐 대형마트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도로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 외에도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기준도 강화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한 번이라도 내지 않은 사람은 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화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원할 시에는 이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셔야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뀐 도로교통법은 이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 12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까 계도 기간이네요. 네, 2달간의 계도 기간인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김현욱 MC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신 김지원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제16회 대구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세 번째 메인 오페라인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이 오늘과 모레 대구 국제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오릅니다.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메르비슈 오페레타 페스티벌이 준비하는 작품인데요. 비도 많고 시의 지휘로 현지 성악가들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지난달 14일 개막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소극장 오페라 3편과 폐막작인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등을 선보이며 오는 21일 폐막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신선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0월 4일 목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